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실크로드의 중국 쪽의 출발지인 두낭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두낭은 중국의 맨 북서쪽에 있는 감숙성이 이제 옛날에 이쪽에 이제 그 서하라는 아주 큰 나라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중국하고 많이 전쟁을 벌였고, 이 지역에 있던 이 서하라는 나라 때문에 징기스칸이 골치를 많이 앓았죠. 그 징기스칸의 몽골하고 계속 대립을 하고 싸웠죠. 이 서하가 어디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이게 이제 중국이고, 여기가 이제 몽골이죠. 지금의 이제 몽골이고, 이 몽골에서 징기스칸이 이제 전 세계를 정복을 하죠.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 전체 부족을 통일을 하죠. 뭐 타타르족, 뭐 메르키트족, 캐레이트족,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몽골의 6개 부족을 전부 통일을 해서 몽골 제국을 처음 만든 게 1206년이 되겠습니다. 1206년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몽골을 이제 통일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이쪽에 이제 밑에 있던 금나라죠. 금나라가 이제 여진족이죠. 여진족. 금나라를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려난 송나라도 공격을 하고 해서 이제 중국을 이제 다 먹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원나라가 되죠.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쪽을 쳐들어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여기 이제 우르무치, 뚜루판, 그 다음에 꾸얼러, 꾸차, 카스카루. 여기가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1763년에 청나라의 걸륭제가 여기를 이제 정복을 했지만은, 바로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밑에, 몽골 바로 밑에가, 여기 두낭이 있네요. 두낭이 있고, 뭐 안시. 여기가 이제 간수성이죠. 간수성이죠. 여기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두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가, 아무튼 이쪽에 이제 옛날에는 서하라는 나라가 있었고, 이 서하라는 나라가 이 몽골하고 티격태격했고, 이 서하라는 나라가 이제 중국을 계속 공격을 했지만은 이제 몽골하고 티격태격해서 징기스칸이 이제 1206년에 몽골을 통일을 하고 나서 1227년에 죽죠. 통일하고 한 21년 동안 이제 정복 사업을 하다가 죽었는데, 징기스칸이 1227년에 죽고 나서 할 때 이제 처음에 징기스칸이 이제 원래 이쪽 서쪽으로 공격을 할 의사가 별로 없었지만은, 공격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제 몽골의 사신들이 이쪽으로 이제 사신들이 갔는데, 여기 이제 실크로드 건너편에, 실크로드 요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 이제 타클라마카 사막을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 나오죠.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이 나오는데, 요쪽에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게 카자흐스탄, 그 밑에 이제 키르기스탄, 그 밑에 이제 타지키스탄, 요 밑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요 밑에가 파키스탄, 요 밑에 인도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쪽으로 넘어가는 길에 있는 쪽에다가 이제 징기스칸이 사신을 보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중앙아시아 쪽에서 세력을 잡고 있던 나라가 요쪽에 지금의 이제 우즈베키스탄 좀 되겠네요. 우즈베키스탄이나 뭐 키르기스탄, 뭐 카자흐스탄 요쪽에서 이제 세력을 잡고 있던 나라가 이제 카스피해하고 아라레의 밑에 위치를 하고, 지금은 이제 우즈베키스탄 되겠습니다. 이 정도에 있던 제국이 이제 호라산 제국이라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이 호라산 제국에 이제 무하마드 샤라는 그런 이제 왕이 이 사신들을 뭐 죽이거나 뭐 아무튼 위해를 가했어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이제 뿔따가 나가지고, 군대를 이제 자기는 이제 자기는 이제 한 6만 명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큰 아들, 큰 손자 해가지고 이제 딴 놈들, 그 다음에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유명한 장군 중에 제베라는 장군이 있고 수부타이라는 장군이 있는데, 제베 장군한테 한 3만 명 군대를 주고, 자기는 6만 명을 이끌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큰 아들이 이제 주치인데, 주치의 또 아들이 이제 바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또 한 4만 명 군대를 줘서 거의 한 10만 명 군대를 이끌고, 이제 여기 이제 호라산 제국에서 이제 몽골의 사신들을 죽였다 해서 이쪽으로 이제 쳐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개박살을 내죠. 그래서 이제 호라산의 이제 왕인 무함마드 샤는 땡짜땡짜 하다가 결국에는 병력도 많은데 징기스칸의 막강한 군대 이제
다 박살났고, 이 왕은 이제 그 카스피해에 있는 어떤 섬으로 도망가서 뭐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호라산 제국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징기스칸이 여기 개박살을 다 때려부시죠. 다 때려부시고, 이제 호라산 제국을 멸망을 시킨 다음에, 이 그, 무함마드 샤가 카스피해로 도망을 갔기 때문에, 카스피해까지 이제 또 추격을 합니다. 쫓아갑니다. 그 쫓아가서 이제 카스피해로 막 가다 보니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지금 이란 지역이죠.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해에 있는 그 카카스 3국,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뭐 그다음에 이제 동유럽, 뭐 헝가리, 폴란드 이런 데까지 막 들이다가 그냥 다 이제 지나가면서 다 때려 부시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쪽 그 유럽을 정복을 한 거죠. 징기스칸이 그렇게 이제 쳐들어갔을 때 이쪽을 이제 다 정복을 한 건데 이제 징기스칸이 이제 1227년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징기스칸의 이제 그, 셋째 아들이 이제 바로 이제 그 두 번째 그 대칸이 되죠.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오고타입니다. 오고타이. 그 우구데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아저씨가 이제, 그 아버지의 사업을 이어받아서 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죠. 그래서 유럽에 가서 이제, 폴란드, 헝가리까지 이제 개박살을 내고, 이제 거의 이제 뭐 오스트리아 뭐 다 이제 개박살을 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1242년에 몽골군이 하나도 없어져요. 다 없어서. 왜냐면 그 1242년에 이제 그 오고타이 칸,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이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몽골군이 여기서 이제 서역에서 전투를 하다가 몽골군의 어떤 그 전통 관습에 의해서 왕이 죽으면은 대칸이 죽으면은 전부 이제 본국으로 돌아와서 카라쿠룸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왕을 누굴 뽑을 건지 이제 회의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전체 병력이 다 일로 다시 몽골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몽골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이 서하의 이제 그 또 도시였다. 두낭이. 지금은 이제 인구 20만 명이고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면서도 군사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원전 117년에 한나라 무제가 이 두낭을 이제 그 군사 기지로 이제 건설한 거죠. 이쪽으로 쳐들어 올라와서 기원전 117년에 이제 한무제가 흉노족을 몰아내면서 이쪽에다 이제 그 두낭이라는 군사 도시를 이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는 이제 당태종이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668년에 멸망을 시켰는데 그 전에 한 20년 전에 당태종이가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흉노가 아니고 이 당시 이제 또 돌골이라는 또 이제 그 흉노의 후예들이 이제 이쪽에 세력을 뻗쳤는데 얘네들은 이제 돌골 이렇게 다 깨부시고 이제 그 당태종이가 648년에 이제 이 두낭에다가 안서도부를 이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의 이제 안서 그러니까 서쪽에 그 서쪽을 관리한다. 뭐 이런 되겠죠.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주요 이게 이제 비단길로 해서 이제 텐산 북로에 초원길이 있고 텐산 남로에 이제 사막길이 있는데 이게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 가는 게 이제 그 사막 이제 사막길 있죠. 그러니까 타클라마칸 사막 위가 바로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텐산 산맥인데 이쪽에서 이제 텐산 북로는 초원길, 텐산 남로는 이제 그 뭐죠? 그 사막길.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서북길인가 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북길이 하나 있고 그래서 세 개가 가죠. 그래서 이제 가면은 이게 이제 넘어가면 바로 중앙아시아고 중앙아시아 쪽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바로 이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다음에 인도죠. 그래서 인도에서 이제 불교가 이제 여기서 이제 불교가 진행이 됐죠. 불교가 진행했는데 요 위에는 바로 티베트 고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고원 쪽으로 이 그 불교 승려들이 잘 이쪽으로는 잘 안 오고 이 인도의 북쪽을 해서 중앙아시아 쪽에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불교 승려들이 이제 순례자들이 이쪽에 이제 많이 이제 다녔다 이제 요 코스로 다녔고 요 코스로 해서 아마 우리나라 그 옛날에 신라 시대 때 뭐 해초 법사도 이제 요 코스로 간 것 같습니다. 해코스도 요 코스로 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 때는 이제 그 현장 법사 유명하죠. 현장 법사를 흉내를 내서 이제 손오공 뭐 서유기가 그라는 소설이 만들어진 건데, 이 현장 법사도 이제 이 장안, 서안을 출발을 해서 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이 코스로 이제 많이 다녔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그 두낭이 불교라든가 순례자들의 그 왔다 갔다 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란조우라는 도시는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제 여기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이 이제 간수성인데 간수성의 이제 주도가 이제 란저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는 두낭은 여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가까웠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위구르족, 회월족이라고 그렇죠. 위구르족들이 많이 살았었는데 그 이 중국이 계속 이제 그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자기 영토화하기 위해서 자국민들을 많이 보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주민 대부분이 이제 한족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월족, 원래 그 신장 위구르족이네요. 회월족, 회족. 그다음에 이제 티베트족도 이제 티베트들이 많이 왔죠. 티베트 위구르족도 소수민족은 1%밖에 안 되고 완전히 중국화가 된 것이 두낭이 되겠습니다. 이쪽 근처에 이제 지렌산이라고 있는데 지렌산에서 발원한 400km의 상당히 긴 강이죠. 당하가 시내를 관통하는 걸로 돼 있어. 그러니까 강이 시내를 관통하니까 여기가 다 사막지대입니다. 사막지대인데 불구하고 강이 시내를 관통하는 오아시스 도시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 시내를 관통하는 강이 당하라고 그래요. 당하라고 했는데 400km 길이면 상당히 긴 거죠. 우리나라의 서울, 부산 거리가 600km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의 반 이상 엄청나게 긴 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낭은 이제 이 불교 승려들이 이제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쪽에는 이제 불교의 유적이 많고, 수천 개의 불상이 있는 이쪽에 이제 막고굴이라고 있어요. 막고굴에는 상당히 유명한 그 이제 불상 동굴이 있습니다. 실크로드의 남쪽 길과 북쪽 길이 만나는 곳이죠. 여기서 실크로드 북쪽 길, 남쪽 길이 갈라지는 거죠. 막고굴 이 동굴 안에는 수천 개의 동굴이 있고 수천 개의 불상들이 있습니다. 서부 지역 이쪽 그 중국의 서쪽 지역을 수비하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양관이라든가 옥문관이라든가 이런 군사 시설이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죠. 이제 실크로드 그 무역길이 아무튼 여기 군사 요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이 근처에는 아름다운 사막의 모래 무덤인 명사산, 밍사산이라고 하죠. 또 밍사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이제 관광지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그 히스토리가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조한 대륙성 기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두낭은 오아시스 도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살죠. 한 10만 명, 20만 명 살고 있는데 여기에 가면은 야시장이 있습니다. 낮에는 덥기 때문에 야시장에 가면은 이쪽에는 이제 옥이 유명하죠. 옥도 많고 보석, 그다음에 이제 불교 경전, 그다음에 도장.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기념품을 파는 곳이 됩니다. 옥은 이제 이쪽이 유명한 것은 실크로드 남쪽에 실크로드 남쪽 요쪽 타클라 사막한 남쪽에 보면은 이제 함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그 유명한 옥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로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아시스 도시에서 판매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국이고 중국 바로 위에가 이제 몽골이죠. 몽골의 밑에는 고비 사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실크로드는 여기 시안 장안에서 출발해서 여기 이제 시안 장안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산시성이고 산시성이고 지금은 간수성이 되겠습니다. 간수성을 지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지나서 타클라마칸 사막을 지나서 이제 일로 가고 실크로드가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 두낭이라는 도시 보시면은 이제 이 사막 가운데 있는 오아시스 도시가 되겠습니다. 뭐 강도 흘러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 녹지 오아시스는 이 두낭 전체 도시의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다 사막이 5%만 이제 녹지가 되겠습니다. 두낭 실크로드로서 서역으로 가는 여행자의 중국에서의 마지막 쉼터가 되겠습니다. 이 두낭이라는 뜻은 타오르는 횃불, 크게 번성한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막의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두낭에는 포플러 나무와 그다음에 백양나무, 그다음에 가로수가 많고 시원한 물이 풍부한 현대판 오아시스 도시가 되겠습니다. 두낭의 관문 중에 하나인 동문관인데 옥문관하고 양관이 있죠. 이게 이제 옥문관인데 관문인 옥문관은 만리장성 서쪽 끝, 그러니까 만리장성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 서쪽 끝에 두낭에서부터 그 만리장성 서쪽 끝인 두낭에서부터도 더 서북쪽, 더 이제 서북쪽으로 98km, 한 100km를 더 가는 데 있는 실크로드의 중요한 관문이 바로 옥문관이 되겠습니다. 이 옥문관을 통해서 이제 그 실크로드로 들어가는 거죠. 사막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낭, 뚜루판, 텐잔산맥을 통해서 중앙아시아로 가는 길목의 요새가 되겠습니다. 이 옥문관을 이제 위먼관이라고 이제 부르죠. 위먼관은 중국 서쪽 요지의 간수성 두낭 근처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한나라 때 서관을 지나서 서역으로 가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만리장성의 서쪽 끝이 바로 이 옥문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나라 때 건설된 옥과 비단의 통로인 실크로드의 관문이 되겠습니다. 옥의 명산지는 서쪽에 있는 화전,
산이 되겠습니다. 남쪽에는 이제 그 옥문관에 북쪽에는 옥문관이 있고 남쪽에는 이제 양관이 있는 걸로 있어요. 옥문관을 나서면은 죽음의 사막인 타클라마칸 사막이 나타나죠. 이쪽을 지나서 북쪽 길로 들어서면은 뚜루판을 지나서 천산산맥을 지나는 서역 북로가 펼쳐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지성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 산지성에 이제 장안이 있죠. 장안.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산동반도고 여기가 이제 그 요동반도인데 여기에 이제 그 산동반도 바로 이제 요 서쪽에 그 산동성, 그다음에 이제 산시성, 여기 또 산시성 있죠. 이제 산시성, 여기 이제 허베이성이죠. 허베이성이 있고 뭐 허난성이 있고 뭐 이렇게 됐죠. 이제 이쪽에 여기에 이 산지성하고 허베이성, 허베이성이 이제 북경하고 텐진이에요. 여기 북경이네요. 여기가 텐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허난성이 있죠. 허난성하고 요 산지성하고 사이에 이제 타이항 산맥이 있습니다. 요 타이항 산맥이 아주 유명한 산맥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태산이 높대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는 그 태산이 여기 있죠. 그래서 아주 명산이고, 중국의 황제들이 이 태산에서 주로 이제 그 제사를 많이 지내죠. 하늘에. 이 태산이 여기 있죠. 여기까지 와서 제사 지내는 겁니다. 아주 명산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이 태산의 이제 맨 위에 요쪽에 이제 그 갈석산이 있죠. 갈석산. 이 갈석산이 이제 우리 조선의 발원지라고도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고조선의 발원지 갈석산. 갈석산이 이제 요쪽에도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 만리장성 끝이죠. 여기가 이제 나나가 있고 요 끝에도 이제 갈석산이 요쪽이다. 이런 설도 있고 갈석산이 태양산의 북쪽이다. 여기 한선인데 요 이제 갈석산 근처에서 고조선이 이제 발흥을 했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어떻든 그렇게 돼 있어서 이제 여기 이제 여기 산시성이 있고 여기 이제 산동성, 산시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섬서성이죠. 섬서성. 중국 발음은 이제 산시성 똑같아요. 발음은 똑같지만은 요거는 산동성, 산서성 요런 색이고 요거는 이제 섬서성. 근데 이제 발음은 산시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왼쪽이 바로 이제 간수성이 되겠습니다. 이 간수성이 이제 돼 있고 여기 이제 그 요 위에는 단지 원래 이제 몽골 지역이었는데 중국에 편입이 된 내몽골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내몽고가 되겠습니다. 내몽골 자치구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고 보면은 고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의 가장 북쪽에 있는 게 이제 간수성이 되겠습니다. 간수성이 돼 있고 간수성이 쭉 가다 보면 이제 여기 이제 그 여기 가역관까지가 이제 만리장성이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리장성이 이제 이 간수성을 쭉 해서 여기 북경 있죠. 북경 북쪽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나나가 있고 요 북경 바로 위쪽까지. 그러니까 여기 가역관에서부터 만리장성이 요로 쭉 가서 북경 위쪽을 지나서 요쪽은 요코 쪽까지 여기 이제 그 갈석산이라든가 여기 나나 제일 하류 요쪽까지 이제 만리장성은 이제 그 진시황이 쌓은 걸 이제 명나라 때 이제 개보수하고 이제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간수성에 있는 여기 가역관까지 만리장성이 있었고 근데 여기 둔왕이라는 이제 군사 요새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성을 여기까지 더 쌓았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둔왕에서부터 간수성 옛날 중국 여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이제 그 1763년에 청나라의 건륭제가 여기를 이제 새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외지 땅이었죠. 오랑캐 땅, 그 회월족, 위구르족 이쪽 회족 이쪽의 땅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청나라가 먹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옛날 고대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이제 중국 끝에 북쪽에 있는 게 둔왕이고 여기서부터 이제 그 실크로드 출발해서 여기서 나와서 북쪽으로 한 100km 가면 이제 그 옥문관이 있죠. 북쪽으로 옥문관. 여기서부터 이제 나가면 이제 바로 이제 사막이 나타나고 이제 여기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크로드가 이제 일로 해서 여기는 텐산 북로, 여기는 이제 텐산 남로, 여기 텐산 산맥이 돼 있고 여기 타클라마칸 사막 밑으로 해서 이제 서역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기 넘어가면은 여기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맨 끝인 카슈카루가 나오죠. 카슈카루에서 이렇게 딱 넘어가면은 바로 이제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탄, 여기 이제 카자흐스탄, 밑에는 타지키스탄, 여기 이제 파미르고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그 무역로 실크로드가 왔다 갔다 했다면서 이제 이쪽이 이제 오아시스 도시로 발달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꿀룬 산맥이라고 있죠. 꿀룬 산맥은 이제 바로 타클라마칸 사막, 지금의 그 실크로드인 타클라마칸 사막 밑에 있는 게 꿀룬 산맥입니다. 꿀룬 산맥은 아시아에서 제일 긴 산맥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3,000km에 달했습니다. 지구의 표면에서부터 지구의 중심까지 해까지의 길이가 6,000km이기 때문에 그거의 반, 3,000km 길이의 아주 긴 산맥이 꿀룬 산맥이 되겠습니다. 티베트 고원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비 사막이 있는 타린 분지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까라카슈강과 우롱카슈강의 발원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산이 높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그 강이 나오겠죠. 그 강이 이제
까라카슈 강이라고 있고 또 우롱카슈 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이제 꼴륜 산맥, 골륜 산맥에서 나옵니다. 남쪽에는 지맥인 바엔카라 산맥이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황하와 창강 사이에 위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고비 사막. 요 고비 사막이 이제 몽골의 남쪽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몽골하고 이쪽 신장 위구, 여기 신장 위구, 몽골 신장 위구르 자치구 요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알타이 산맥이 이렇게 쭉 뻗어 있죠. 알타이 쭉 뻗어서 여기 이제 카스피해 북쪽까지 알타이 산맥이 올라가고 요 카스피해 북쪽에서부터 이제 우랄 산맥이 이제 좀 위로 쭉 해서 북해까지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 그다음에 몽골 남쪽에 고비 사막, 그다음에 이제 요 바로 왼쪽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 여기서부터 이제 실코가 출발해서 텐산 산맥이 있죠.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코가 출발을 하죠. 이쪽에 출발하고 이쪽에서 이제 바로 이제 타클라마칸 사막 밑에 위에는 텐산 산맥, 밑에는 이제 꼴룬 산맥, 그다음에 이제 타클라마칸 이제 서쪽에는 이제 파밀고원, 세 개의 고원이죠. 이게 타지키스탄의 영토에 또 동쪽 영토에 뭐 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 이제 파밀고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파밀고원 밑에 있는 게 이제 힌두쿠시 산맥, 요 밑에는 이제 인도 위에는 이제 인도 네팔 위에는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있죠.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맥 위에가 이제 티베트 고원이 있고 이제 여기 힌두쿠시 산맥은 아프가니스탄 여기에 보시면 여기 이란이 있죠. 이란이고 여기 인도고 그다음에 이제 요 인도 바로 여기가 이제 파키스탄이 되겠죠. 파키스탄하고 여기 위에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되겠죠. 그래서 아프가니스탄하고 파키스탄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이제 힌두쿠시 산맥이 되겠죠. 이 때문에 이제 여기 쿨룬 산맥이 있고 여기 이제 까라코람 사막이 또 있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인도 위쪽에 요 바로 인도하고 인도판하고 유라시아 대륙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쪽에 상당히 높은 산들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히말라야 산맥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여기는 이제 대부분 이제 8,000m가 넘죠. 그래서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은 이제 8,848m. 그다음에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여러 가지 산들은 대충 이제 다들 이제 8,000m가 넘죠.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K2봉도 있죠. K2봉이 이제 8,100m인가? 뭐 이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이쪽은 거의 다 8,000m가 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힌두쿠시 산맥도 만만치 않죠. 여기는 이제 다 7,000m가 넘죠. 7,000m가 넘죠. 그래서 이제 이쪽이 이제 상당히 높고, 요 위에가 이제 티베트 고원이 있고, 티베트 사막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에 이제 꼴룬 산맥하고 타클라마칸 사막, 요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다 이 판이 두 개가 대륙판이 부딪히면서, 윤기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생긴 것이 되겠고, 이 산들이 높으니까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큰 강도 많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낭에 가면은 석굴이 많아요. 이런 이 안에 불교 순례자들은가 승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거를 많이 건설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불심이 많아서 이제 종교를 믿는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조각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 이제 석굴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을 파가지고 굴을 만들고 이 안에다 이제 불상을 모시고 불자를 이제 조각을 하죠. 그래서 두낭 석굴이 있습니다. 두낭 석굴은 우리가 막고굴 석굴이라고 부르고 또는 천불동 석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간수성 두낭에서 동남쪽으로 한 25km 얼마 안 가죠. 25km 가면은 이제 밍사산이라고 있는데 명사산이라고 그럽니다. 이 명사산의 동쪽 벼랑에 남북 1600km,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긴 이제 1600km의 길이에 이런 게 쫙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계속 옆에 만들고 또 옆에 만들고 그래서 그 길이가 1600km나 되는 엄청나게 큰 길이가 되죠. 서울 부산 길이가 600km밖에 안 되기 때문에 1600km라면은 서울 부산 길이의 한 2배 반. 그러니까 부산에서부터 저 끝에 두만강 끝까지 길이 그 이상의 길이에 이런 굴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여기에 가면 이제 동굴이 600개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동굴에 안에 이제 불상들이 있는데, 불상은 이제 동굴당 거의 한 평균 4개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불상이 이제 2,40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이와 같은 두낭석굴, 막고굴, 아니면은 천불동, 이런 비슷한 석굴이, 4군데나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딴 데도 이제 한 3군데 정도 큰 이런 단지가 있는데, 석굴 단지가, 그 중에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두낭석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심이 강했
당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석구들을 만든 때가 이제 뭐 옛날부터 수나라, 당나라 뭐 이런 때 계속 거쳐오면서 이 석구를 만들었는데 몽골이 지배하던 원나라 때는 뭐 거의 없었고 제일 많았던 거는 중국의 그 한나라가 이제 그 멸망을 하면서 삼국지가 열리죠. 삼국지가 열리면서 이제 조조의 위나라가 들어서고 그다음에는 이제 사마염에 이제 서진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제 서진이 멸망을 하면서 이제 그 사마예에 이제 동진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이 이제 전국이 나눠져서 5, 16국 시대가 되죠. 남북조 시대가 되면서 이제 중국 각지에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해서 서로 싸우고 뭐 이제 계속 이제 경쟁을 하죠. 그게 이제 5, 16국 시대가 상당히 오래 가죠. 거의 한 서기 300년부터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한 580년까지 거의 한 580 빼기 300이면 280, 거의 한 300년 동안 5,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가 이제 열리죠. 그 이제 중국의 혼란기, 전국에 이제 수많은 국가들이 존립을 하면서 싸웠을 때 이제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제 5, 16국 시대에 제일 먼저 나타난 게 이제 전조, 후조, 뭐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죠. 이제 얘네들은 다 흉노의 후예들이고 이제 북방에서 내려온 오랑캐들이 이제 중국을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전조, 후조, 그다음에 이제 전진, 후진 뭐 이런 나라들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그거를 통일한 것이 북조의 북이라는 나라였는데 이 북조의 북이라는 나라도 이제 중국에서 북쪽에서 내려온 선비족이 이제 오랑캐죠. 중국 한족의 입장에서 보면 오랑캐 선비족이 이제 설립한 나라가 북이가 되겠습니다. 북이가 거의 한 150년, 200년 동안 이제 중국 북쪽을 지배를 하다가 그게 이제 동이서위로 나눠지고 동이서위가 다시 이제 북주로 나눠졌다가 북주의 장군인 양견이가 수나라를 건국을 하면서 다시 중국이 통일되죠. 그게 이제 서기 580년경이 되는데, 어떻든 그 5, 16국 시대 중국이 사방으로 나눠져서 서로 싸웠을 때, 그때 북쪽에 오랑캐인 선비족이 만든 나라인 북이 때 이 동굴이 가장 많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근데 북이 때 이제 아마 불심들이 가장 강했던, 그게 이제, 서기 뭐 한 400년경,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400년, 450년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도낭의 천불동에는 전환시대부터, 이제 전환시대라는 거는 이제 기원전 202년에 한나라의 이제 고조 유방이 이제 한나라 세워서 전환시대니까 기원전 한 202년 한나라의 설립 때부터 해서 당나라가 이제 설립이 된 것이 이제 또 당나라에까지 계속해서 전환,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신나라를 거쳐서 후한,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거쳐서 수나라, 5, 16국 시대 또 거쳐서 수나라가 580년대 이제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수나라는 뭐 15년밖에 못했죠. 수나라 15년 후에 망하고 이제 서기 이제 뭐 한 600 몇 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당나라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600년부터 당나라가 멸망을 한 게 뭐 600년부터 한 925년인가 뭐 아무튼 900년까지 이제 한 300년간 유지가 됐는데 당나라 후기니까 이제 서기 한 900년경 되겠네요. 그러니까 전환 시대 기원전 202년부터 당나라 후기 서기 900년까지 거의 한 1000년 동안 1100년 동안의 불교의 유물들이 여기 많이 보관돼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했던 거는 이제 5, 16국 시대 북이라는 나라가 선비족의 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 동굴과 불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석굴이 구성이 된 것이 거의 한 1100년 이상,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의 인생과 히스토리가 여기에 묻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55년에 5, 16국 시대 때 전진 때 제작이 시작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5년 때부터 이제 이 불상 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다. 승려 낙준이라는 사람이 동굴을 파고 불상을 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때까지 1000년 동안 원나라는 이제 서기 뭐 징기스칸이 1206년에 몽골을 통일을 하고 나서 1227년에 징기스칸이 죽죠. 그다음에 이제 원나라는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인 꾸빌라이가 이제 원나라를 이제 개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1270년경 되죠. 그러니까 1270년, 1300년 이제 원나라가 이제 1368년에 명나라의 주원장한테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원나라는 뭐 100몇 년밖에 이제 지속을 못했지만은 뭐 그 다음에 이제 북원이라 이제 해서 몽골로 가서 이제 했지만은 그때까지 이제 원나라가 이제 1368년에 명나라의 주원장한테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뭐 한 1300년 뭐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이게 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 1000년 동안 이 그 동굴이 형성이 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원나라 때는 뭐 별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주로 만들어진 제일 많이 만든 것이 이제 그 5, 16 시대 부기 때, 그다음에 이제 수나라, 당나라 뭐 이럴 때 만들어진 거죠. 이것이 이 지역이 그 간수성에 있지만은 저쪽 그 실크로드를 넘어가기만 하면 바로 중앙아프리카 나오기 때문에 중앙아프리카를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이제 서역이라고 해서 서쪽 나라는 서역이라고 해서 서역의 영향, 중앙아프리카의 영향이 강하게 반영이 됐다. 그다음에 이제 인도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영향이 많이 반영이 된 거죠. 이 지역에. 그다음에 이제 이 지역이 이제 나중에는 다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그다음에 이슬람의 지배를 받으면서는 이 그 동굴 문화, 불상 문화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석굴 600개 중에서 당나라 때 225개가 제작이 되었네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많이 제작이 됐네요. 수나라 때는 97개가 제작이 되었고, 서하 때는 20개가 제작이 되었고, 원나라 때는 7개가 제작이, 그러니까 당나라 때 가장 많이 설립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가 600개 중에서 뭐 거의 한 200개, 한 3분의 1을 이제 당나라 때 만들어진 건데, 수나라 때는 뭐 15년밖에 안 됐지만 97개 상당히 많이 만들어졌네요. 기간에 비해서는. 그 당나라는 이제 그 우리가 알다시피 그 5, 16국 시대 수나라가 끝나고 서기 한 600년경부터 당나라가 920년, 한 300년 동안에 300년 동안 600년부터 막 900년까지 당나라가 있었는데, 이 당나라 300년 동안에 220을 만들어졌다. 수나라는 581년부터 뭐 600년까지 한 15년 동안 97개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수나라 때는 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만들어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나라 때는 뭐 7배. 1966년 최근에 와서 1966년에 중국에는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일으켰을 때, 이때 이제 그 마오쩌둥의 문화대혁명이 이제 홍위벽이 이제 앞장서 가지고 각종 문화재를 다 파괴해버렸죠. 그 공자를 완전히 반공반린해서 이제 공자에 반대한다. 린파오, 인표에 반대한다. 해서 반공반린을 내세워서 그 당시에 이제 공자에 반대하면서 중국의 이제 오래된 고대 문화 유적지들을 다 파괴를 했죠. 홍위병들이. 그때 이제 여기도 이제 파괴될 위험이 있었죠. 마오쩌둥의 그 어떤 공산주의 혁명에 의해서 문화대혁명에서. 그렇지만은 그때 그 지식인 중에 한 명인 외교부장이면서 국무총리 제2인자인 쪼원라이, 이 사람 상당히 지식인이죠. 쪼원라이가 이 문화재를 보호해야 된다 하면서 은밀하게 여기를 보호하라고 이제 지시를 내려서 이 지역이 파괴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태어나고 또 죽고 또 태어나고 또 죽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후손들이 계속 나타나죠. 근데 일에만 매달린다는 것은 우습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런 짧은 생애 동안에 이 불상과 동굴을 만드느라고 평생을 바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그게 우스운 일이기도 하지만은 쓸데없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은 대단한, 자기 평생 동안 동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가고 또 몇십 년 몇백 년 후에 또 후손들이 또 그런 일을 하고 뭐 이런 것이 대단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오직 불교를 믿는다는 그 불심 신앙으로서 신앙을 가지고 평생 동안 엄청난 일에 몰두하게 된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다 보면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가겠지, 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일에 몰두하다가 죽는 인간은 무지하기도 하고 그 쓸데없는 일이라고도 볼 수도 있죠. 또 한편을 보면은 대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과 열정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여태까지 발전해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5, 16국 시대 때 북양과 북이 때 제작된 것들은 서역의 영향, 중앙아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00년에 이 두랑석굴의 시설을 볼 것 같으면은 이 1900년에 두랑석굴을 지키던 왕원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안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굴이 많으니까 이제 16굴이라는 굴을 있는데 거기를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어떤 땡땡땡땡 공명음, 그러니까 뭐 무슨 메아리 같은 거 있죠. 왱왱 공명음을 듣고 다른 석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데 이제 못 발견했는데 거기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옆에서 벽에서 그거를 이제 뚫고 보니까 거기 다른 또 동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동굴의 길이가 2.6m, 높이 3m, 그러니까 3m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길이도 2.6m, 그러니까 뭐 작은 거죠. 그런 다른 석굴을 밀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 발견한 동굴을 장경동 17굴이라고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경동 17굴이 뭐 조그만 밀실이지만은 이게 이제 그 유명한 것은 장경동 17굴에서 5만 점이나 되는 고문서, 옛날 그 이제 뭐 당나라 때 문서 뭐 이런 거 그런 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17굴에서 이제 4세기부터 11세기까지 그 5, 16국 시대로부터 이제 북송, 중국의 북송까지의 여러 가지 고문서, 그림, 그다음에 이제 고대 악기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된 것이 유명한 걸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발견된 후에 7년 후에 1907년에 그 당시에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좀 무식하고 무지하고 뭐 잘 모르고 이런 뭐 나라도 어렵고 이랬는데 그 당시 이제 그 영국이 전 세계 식민지를 가지고 영국이 이제 뭐 전 세계 이제 그 막강한 세력이었죠. 1907년에 이제 그다음에 지식이 이제 많았죠. 그래서 1907년에 영국 사람인 아우렐 스타인이라는 사람이 그 여기에 거주하고 있던 도사인 와우안리라는 사람한테, 중국 사람한테 조금의 돈을 주고 기부금을 주고 장경동에 있던 그 여러 가지 그 고문서, 뭐 그림, 뭐 그다음에 고대 악기 중에서 이제 7,000점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물량의 돈을 조금 주고 이제 유물을 빼내서 이걸 다 대형박물관에 가져다가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난 이게 가치인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중국 사람들은 뭐 이게 쓸데없는 거다 해서 이제 다 조금 돈 받고 팔아버린 거죠. 그러면 이제 영국 사람 갖다가 이제 지들 이제 박물관에다 갖다 놓은 거죠. 그래서 1908년에는 이제 요것을 본따서 프랑스 사람인 폴 팔레오라는 사람이 또 이제 7,000점의 유물을 빼내서 이제 프랑스로 가져갑니다. 이 프랑스로 가져간 유물 중에는 우리나라 신라 시대 해초 법사, 해초 스님의 그 인도를 갔다 온 기록, 그러니까 불교 경전을 가지러 인도를 갔다 온 해초 스님이 갔다 온 기록인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아주 보물도 이제 프랑스로 이제 빼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호 천축국전이 이 동굴에 있다가 해초 스님이 여기다 남겼나 보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프랑스 사람이 이제 가져갔다. 이런 식으로 돼서 둔왕에 관련된 둔왕 석굴, 뭐 민사산, 옥문관, 그다음에 뭐 여기가 이제 그 간수성이니까 감숙성,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